안녕하세요. 정렬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으로 배우는 핵심 정렬 알고리즘들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예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버블 정렬부터 병합 정렬까지 각 알고리즘의 원리와 활용법을 마스터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퀴즈 10개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면 정렬 알고리즘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렬의 기초가 되는 변수 교환 원리를 배웁니다. 그 다음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실 정렬, 선택 정렬 등 5가지 핵심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 기준과 실전 활용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의 변수 교환을 배워봅시다. 정렬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변수 교환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임시 변수가 필요합니다. 마치 두 컵의 음료를 바꾸려면 빈 컵이 하나 더 필요한 것처럼요. 하지만 파이썬은 튜플 언패킹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한 줄로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수 교환 코드를 살펴봅시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템프 변수에 A 값을 먼저 저장하고 A에 B 값을 넣은 다음 B에 템프 값을 넣습니다.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X, Y, X 한 줄로 끝입니다. 오른쪽에 Y, X가 먼저 튜플로 평가되고 그 다음 왼쪽에 X, Y의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원본 값들이 튜플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버블 정렬의 원리를 배워봅시다. 가장 직관적인 정렬 방법입니다. 인접한 두 요소를 비교하여 순서가 잘못되었으면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큰 값들이 마치 거품이 물 위로 떠오르듯 점점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ON-제곱입니다. 하지만 소프트 플래그를 사용하면 이미 정렬된 배열에서는 ON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버블 정렬 구현 코드입니다. 바깥 반복문은 N-1번 돌고 안쪽 반복문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부분만 순회합니다. 핵심은 ARR J가 ARR J 플러스 1보다 크면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 플래그를 펄스로 초기화하고 교환이 일어나면 true로 바꿉니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교환이 없었다면 이미 정렬된 상태이므로 브레이크로 조기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선의 경우 ON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삽입 정렬의 원리를 배워봅시다. 카드게임에서 손패를 정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새 카드를 받으면 이미 정리된 카드 사이에 끼워 넣는 것처럼 정렬되지 않은 요소를 이미 정렬된 부분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삽입 정렬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요소를 키 변수에 저장하고 키보다 큰 요소들을 오른쪽으로 하나씩 밀어냅니다. while 반복문이 끝나면 빈자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키를 삽입합니다.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는 while 반복문이 거의 실행되지 않아서 ON에 가깝게 동작합니다. 네 번째로 병합 정렬의 원리를 배워봅시다. 분할 정복 전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배열을 반으로 계속 나누고 요소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나눕니다. 하나짜리 배열은 이미 정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정렬된 두 배열을 합치면서 정렬합니다. 항상 ON 로그 N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한 성능을 낸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병합 정렬 구현 코드입니다. 머지소어트 함수는 재규적으로 자신을 호출합니다. 배열이 하나 이하면 그대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정렬한 후 머지 함수로 합칩니다. 머지 함수가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정렬된 두 배열의 맨 앞 요소를 비교해서 작은 것을 먼저 결과에 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두 배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 정렬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5번째로 쉘 정렬의 원리를 배워봅시다. 삽입 정렬의 개선 버전입니다. 삽입 정렬의 문제는 요소가 한 칸씩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요소를 제자리로 옮기려면 많은 교환이 필요합니다. 쉘 정렬은 처음에 큰 간격으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요소들을 먼저 대략적으로 정렬합니다. 간격을 점점 줄여가다가 마지막에는 일반 삽입 정렬이 됩니다. 이때는 배열이 이미 거의 정렬된 상태라서 빠르게 완료됩니다. 쉘 정렬 구현 코드입니다. 값 변수를 배열 길이의 절반으로 초기화합니다. 값이 0보다 큰 동안 반복합니다. 안쪽에서는 값 간격의 삽입 정렬을 수행합니다. 구조는 삽입 정렬과 비슷하지만 j-1 대신 j- 값을 사용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 값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값이 1이 되면 순수 삽입 정렬이 되지만 이미 거의 정렬된 상태라서 빠르게 끝납니다. 추가 메모리가 필요 없는 제자리 정렬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6번째로 선택 정렬의 원리를 배워봅시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배열에서 가장 작은 요소를 찾아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남은 요소 중 가장 작은 것을 그 다음 위치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요소가 정렬됩니다. 교환 횟수가 최대 n-1번으로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 정렬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 정렬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바깥 반복문의 i는 현재 채워야 할 위치입니다. minidx를 i로 초기화하고 안쪽 반복문에서 i 이후의 요소들 중 가장 작은 값의 위치를 찾습니다. 찾았으면 arraw i와 arraw minidx를 교환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5n 제곱으로 버블 정렬과 비슷하지만 교환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교환 비용이 비싼 특수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7번째로 알고리즘 선택 기준을 배워봅시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정렬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데이터가 50개 미만으로 작다면 삽입 정렬이 좋습니다. 이미 거의 정렬된 데이터라면 역시 삽입 정렬이 최강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라면 병합 정렬이나 퀵 정렬이 필요합니다. 추가 메모리를 쓸 수 없다면 제자리 정렬인 쉘 정렬이나 퀵 정렬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값의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면 안정 정렬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썬 내장 정렬 코드를 살펴봅시다. 파이썬의 sorted 함수와 리스트의 sort 메서드는 팀sort라는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병합 정렬과 삽입 정렬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냅니다. 역순 정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커스텀 키 함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99% 이상 언어 내장 정렬을 사용합니다. 8번째로 실전 활용을 배워봅시다. 정렬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정복, 최적화, 트레이드오프 등 중요한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언어 내장 정렬을 사용하지만 알고리즘 원리를 아는 것은 개발자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이제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이썬에서 A, BB, A 구문이 임시 변수 없이 값을 교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임시 변수를 자동 생성하기 때문. 둘, 오른쪽 표현식이 먼저 튜플로 평가된 후 왼쪽에 언패킹되기 때문. 셋, 파이썬 변수는 참조만 저장하므로 주소만 교환되기 때문. 넷,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당 순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기 때문.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표현식이 먼저 튜플로 평가된 후 왼쪽에 언패킹되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의 튜플 언패킹은 오른쪽에 B, A가 먼저 B의 값, A의 값, 튜플로 평가되고 그 다음이 튜플이 왼쪽에 A, B의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 값들이 튜플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임시 변수 없이도 안전하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파이썬의 우아한 변수 교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버블 정렬 코드에서 소프트 플래그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교환 횟수를 카운트하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둘, 이미 정렬된 배열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셋, 역순 정렬과 정순 정렬을 구분하기 위해. 넷, 인접 요소 비교 시 인덱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 정렬된 배열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프트 플래그는 한 번의 패스에서 교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열이 이미 정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남은 반복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브레이크로 조기 종료하여 최선의 경우 땐 시간 복잡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블 정렬의 중요한 최적화 기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버블 정렬의 내부 반복문에서 레인지, 젠, 딜, 다이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 둘, 각 패스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i개의 요소는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 셋, 짝수 인덱스와 홀수 인덱스를 분리하여 비교하기 위해. 넷,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기법. 정답은 2번입니다. 각 패스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i개의 요소는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블 정렬은 각 패스에서 가장 큰 값이 거품처럼 뒤로 밀려나 최종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i번째 패스가 끝나면 뒤쪽 i개의 요소는 이미 정렬된 상태이므로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비교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효율적인 상황은 언제인가요? 하나, 완전히 무작위로 섞인 대규모 데이터를 정렬할 때에. 둘, 이미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 새로운 요소 몇 개를 추가하여 정렬할 때에. 셋, 역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정순으로 바꿀 때에. 넷, 모든 요소가 동일한 값일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 새로운 요소 몇 개를 추가하여 정렬할 때입니다. 삽입 정렬은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최선의 성능, 젠을 보입니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도 해당 요소만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면 되므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이나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버블 정렬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체 패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병합 정렬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분류되는 이유와 그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 배열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정렬 후 병합하며 시간 복잡도가 젠 로그 n으로 일정하다. 둘,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하며 최악의 경우 젠 시간이 걸린다. 셋, 인접 요소를 비교하여 분할하며 추가 메모리가 필요 없다. 넷, 간격을 줄여가며 분할 비교하고 불안정 정렬이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배열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정렬 후 병합하며 시간 복잡도가 젠 로그 n으로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병합 정렬은 배열을 재규적으로 반씩 분할, 디바이드 하고 각 부분을 정렬한 후 병합, 칸커 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분할 방식이 항상 균등하기 때문에 최선, 평균, 최악 모든 경우에 젠 로그 n의 일정한 시간 복잡도를 보장합니다. 단, 젠의 추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쉘 정렬에서 간격, 값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 메모리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둘, 큰 간격으로 대략적인 정렬을 하여 작은 간격에서의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셋,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넷, 안정 정렬을 보장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큰 간격으로 대략적인 정렬을 하여 작은 간격에서의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쉘 정렬은 삽입 정렬의 단점인 멀리 있는 요소를 제자리로 옮기는데 많은 교환이 필요함을 개선합니다. 큰 간격으로 시작하여 멀리 떨어진 요소들을 먼저 대략적으로 정렬하면 간격이 1이 될 때 순수 삽입 정렬, 각 요소가 이동해야 할 거리가 크게 줄어들어 전체 효율이 향상됩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선택정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 매 반복마다 남은 요소 중 최소값을 찾아 현재 위치와 교환한다. 둘, 교환 횟수가 5젠으로 적어 교환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하다. 셋, 이미 정렬된 배열에서도 항상 5젠 비교를 수행한다. 넷, 안정정렬이므로 동일한 값의 상대적 순서가 유지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정정렬이므로 동일한 값의 상대적 순서가 유지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택정렬은 불안정정렬입니다. 최소값을 찾아 현재 위치와 교환할 때 동일한 값들의 상대적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3, 5B, 2를 정렬하면 5A와 5B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선택정렬의 올바른 특성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1000개의 거의 정렬된 정수 배열을 정렬해야 할 때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과 그 이유는? 하나, 병합정렬, 항상 5젠 로그 n을 보장하므로. 둘, 삽입정렬,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5젠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므로. 셋, 선택정렬, 교환 횟수가 적어 효율적이므로. 넷, 버블정렬, 구현이 단순하고 안정정렬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삽입정렬,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5젠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므로가 맞습니다. 삽입정렬은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최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각 요소가 이미 거의 제자리에 있으므로 삽입 시 이동이 거의 필요 없어 5젠에 가까운 시간 복잡도를 보입니다. 반면 병합정렬은 데이터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5젠 로그 n이고 선택정렬은 항상 5젠 비교를 수행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파이썬에서 A, B, C, C, A, B를 실행했을 때의 동작 원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나, 왼쪽부터 순서대로 C가 A에, A가 B에, B가 C에 할당된다. 둘, 오른쪽이 C, A, B, 투플로 먼저 평가된 후 A, B, C의 순서대로 언패킹된다. 셋, 파이썬이 3개의 임시 변수를 생성하여 동시에 교환한다. 넷, 메모리 주소만 회전하여 실제 값 복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이 C, A, B, 투플로 먼저 평가된 후 A, B, C의 순서대로 언패킹된다가 맞습니다. 파이썬의 다중할당은 오른쪽 표현식 전체가 먼저 평가됩니다. C, A, B가 현재 값들로 구성된 투플 C의 값, A의 값, B의 값을 생성하고 이 투플이 왼쪽에 A, B, C의 순서대로 언패킹됩니다. 따라서 A는 원래 C의 값을, B는 원래 A의 값을, C는 원래 B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정렬 알고리즘 중 추가 메모리 공간이 5젠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하나, 버블 정렬. 둘, 삽입 정렬. 셋, 병합 정렬. 넷, 선택 정렬. 정답은 3번, 병합 정렬입니다. 병합 정렬은 분할된 배열들을 병합할 때 임시 배열이 필요하므로 5젠의 추가 메모리 공간이 요구됩니다. 반면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은 모두 제자리 정렬, 딘플레이스 소어팅로 상수 크기의 추가 메모리 1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병합 정렬의 주요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5젠 로그 n 성능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를 끝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변수 교환부터 시작해서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실 정렬, 선택 정렬까지 5가지 핵심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각 알고리즘의 원리와 시간 복잡도, 장단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 기준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렬 알고리즘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하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